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드려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에 힘이 되어주는 채널 코인 활력소입니다. 정보 전달해드리기 전에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인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 나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 나누시며 정보 교류하셔서 꼭 성토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일은 리플 XRP에 대한 소식 전해드릴 텐데, 첫째, 리플 차트 분석, 둘째, XRP 레저 EVM의 이점, 셋째, 리플 ODL의 아시아 지역 확장 소식, 넷째, 리플 약식 판결에 대한 분석. 이렇게 4가지 소식 전해드릴 테니 필히 시청 바랍니다. 그럼 먼저 리플의 시세 분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리플 차트를 그간 여러 구간으로 분석한 가운데 현재 지지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이 900원 구간을 지켜주는지도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1점 말씀드린 이 테라폼 랩스와 SEC의 소송에서 이 담당 판사가 리플 판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부 불확실성이 나타나면서 이 900원대 지지선을 깨트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2가지 움직임 중 하나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 900원대를 회복 후 안착하느냐 아니면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기준선이 되는 구간인 약 800원대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800원은 강력한 변곡이자 지지로 자리 잡고 있어 이 800원 구간까지 밀리더라도 이 구간을 이탈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오히려 밀리면 이곳을 추가 매수의 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혹시라도 정말 800원 구간이 깨진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저점 매수로 쓸어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물량 확보에 나서야 한다라는 점 강조드리고요. 다음으로 이 900원을 회복 후 안착한다 또는 이 800원의 지지를 받고 반등한다. 그러면 이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 이 고점에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말씀드렸듯 월봉상으로 이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채널 구간을 최근에 벗어나면서 추세 전환의 시작을 알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시점이라서 이 하락을 마무리하고 올라오는 단계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나오는 눌림은 오히려 기회다라고 바라볼 수 있으니 당장 하락이 나오더라도 큰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전해드리며 차트 분석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XRP 레저 EVM의 이점에 대해 설명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XRP 레저 EVM 호환 사이드 체인은 XRP 레저 개발자, 매니아 및 분석가에게 주목을 받고 있고, 동시에 커뮤니티는 XRP 채택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VM과 원활하게 호환되는 XRP 레저 사이드 체인의 출시는 XRP 암호화폐 대규모 소매 채택을 위한 최고의 기회가 되어 XRP 레저의 엑스스케이프 NFT 플랫폼 공동 창립자 쉔 모링컴은 이것이 XRP 커뮤니티와 웹3 전체의 중요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먼저 XRP 토큰이나 XRP 레저 기반 NFT 토큰은 유니스왑, 팬케이크스왑 또는 시장 오픈시와 블러 같은 헤비급 덱스를 포함하여 EVM 서비스의 생태계에 연결될 것이고, 동시에 이러한 상호 운용 가능한 토큰의 출시는 XRP 레저의 컨센서스 설계를 크게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기반 인프라에 대한 액세스를 통해 XRP 레저의 생태계는 코인 및 NFT를 사용한 운용 도구 측면에서 신규 사용자에게 더욱 친숙할 것이고, 사용자는 더 이상 지갑을 설정하거나 수동으로 NFT를 수락할 필요가 없죠. 더불어 메타마스크 또는 코인베이스 월렛과 같은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작업은 XRP 레저 기반 토큰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XRP 원장의 앱 영역에 부족했던 인프라에 이 같은 XRP 원장의 본격적인 EVM 사이드 체인의 활성화는 XRP의 시세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긍정적 호재 소식이라고 생각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의 아시아 확장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리플은 아시아, 특히 ODL 서비스가 2022년에 거래가 5배 증가한 싱가포르에서 상당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입지를 확장할 계획을 알렸었는데, 일전 싱가포르 통화청은 리플의 원칙적 규제 승인을 부여하여 이 지역에서의 전망을 더욱 강화했죠. 더불어 리플은 홍콩 통화청과 11.20 파일럿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홍콩은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체 규정과 향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정을 통해 가상자산의 잠재적 허브로 부상하고 있고, 이 개발은 싱가포르, 일본 및 유럽연합에
암호화 관련 규정과 함께 업계 내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ODL 거래가 발생하는 싱가포르를 포함한 다양한 APEC 지역에서 입지를 더욱 확장하고 ODL 솔루션의 사용을 향상시키고 있어 리플의 생태계가 활발하게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기분 좋은 소식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블록웍스가 최근 미국 법원의 리플 증권성 관련 약식 판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게 치명적인 한방은 아니다 라고 평가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블록웍스는 SEC는 판사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럴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를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은 업계에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새롭게 출시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전부가 증권성과 관련해 반드시 안전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법원은 리플이 기관 투자자나 헤지펀드 등에 판매한 XRP는 증권으로 봤다. 이 같은 이분법적 접근은 생소하지 않다. 지난 2018년 SEC 역시 디지털 자산을 투자 계약으로 볼지 여부를 분석한 프레임워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토큰을 판매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했냐에 따라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차후에 다른 코인들 역시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건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들마저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태이고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한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다양한 리플 소식 살펴봤습니다. 금일 전해드린 소식의 핵심으로 첫째, 차트 분석으로 다시 900원대에 안착을 하는지 또는 800원대로 빠진 뒤 반등을 하는지 지켜보며 대응하여야 한다. 둘째, XRP 레저 EVM의 본격적인 활성화는 시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아시아 지역에서 리플의 ODL이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리플 약식 판결이 SEC에게 치명타인지 아닌지는 더욱 지켜봐야 되겠으나 리플이 유리한 판결을 얻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4가지 소식 정리해드리면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신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 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1차 유료 정보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